이번에 제가 물성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아마 세상에 사실 물성에 대한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책을 쓰거나 제일 재미있는 책을 쓰면 좋을 텐데 전혀 저한테 불가능한 이야기고, 물성 책 중에는 그래도 가장 쉽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책 속에. 근데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내용은 사실 공부법에 대해서, 식품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성을 첫 번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면 그걸 먹을 사람 있을까요? 없죠. 거기서 영양 성분이 바뀌었거나 재료가 바뀌었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물성은 바뀌었는데 먹을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했을 때는 뭐 향이 중요하다, 온갖 영양이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재료가 중요하다, 유기동이 좋아한다 하지만, 근데 그걸 그냥 믹서기로 갈아버렸을 때 먹을 사람 별로 없다고. 각각 고유에 있는 식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식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에 의해서, 공기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이쪽에서 다룰 내용은 사실 물성의 기술에 대한 얘기고, 오늘 다룰 것은 이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성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향에도 영향을 주고 맛에도 영향을 주고 촉각, 형태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쓰려고 하는 책이 물성의 기술인데 원고는 써서 출판사에 보내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이 좀 팔리면, 그다음 일반적인 내용이고선 특별한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팔리면 이 책 나올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걸로 하려고 이 출판을 준비했는데, 식품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중독 얘기하다가 환각 얘기하다가 GMO 얘기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내용이 뭐 독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이 CHON, 분자 구조를 읽는 방법, 이걸 해보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도 더 해보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식품을 지배하는 4가지 분자, 식품의 구조를 이루는 4가지 분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무조건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물입니다. 물. 식물에는 탄수화물이 많고 동물에는 단백질이 중요해요. 그러면 3대 영양소라고 그러죠. 탄단지. 여기다 물을 더하면 이게 식품 성분의 95%예요. 그럼 물은 한 가지 분자로 되어 있어요. H2O라는 한 가지 분자, 간단한 분자로 되어 있죠. 양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말할 때는 그냥 포도당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입니다. 포도당이 몇 개가 이어졌냐고 따지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을 말할 때는 20가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글루탐산 특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끝이에요. 지방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테아르산이나 올레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식품이라고 공부하는 게 그냥 탄단지 물, 분자로 치면 이거. 근데 사람들이 그냥 물, 뭐 포도당이나 글루코스, 글루탐산, 이건 좀 생소해요. 똑같아 보이는데도 요거까지는 참는데, 이렇게 이제 화학 구조식을 써놓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어려워지면서 하기 싫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딱 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분자 구조식은 지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갔다가 여기에서 갈라 그래. 근데 설명을 갖다가 가다 보니까 100m를 가다가 해안길이 나와서 뭐 큰 집이 나와. 그 건물에서 사실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해서 그거 가능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려면 접근 방향 하던데 그냥 야 3번선 타고 어디서 내려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어디 가고 싶은 방법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사실 이름이 좀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냥 3번이면 첫 번째부터 3번에 1, 2, 3, 4, 5, 6, 7, 8, 9, 10 번호로 돼 있다 그러면 3에 13번에서 2에 7로 바뀌어서 2에 1로 가. 그럼 한 줄이면 서울을 어디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지금 식품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야 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높은 건물, 파란 건물이 있어.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냥 말로. 가장 쉬운 방법이 지도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도로 표현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사람들은 과학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음식, 요리 하면 되게 쉬워 보인다 생각하죠. 근데 요리가 쉽나요? 진짜로? 자, 그러면 아까 그 뭐 김치찌개를 끓인다 뭐 한다 근데 재료를 갖다 그냥 블랙박스에 넣어놔요. 이렇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번호가 있어. A, B, C, D, E, F, G.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봇한테다가 A를 1g을 꺼내서 물에 씻고 2g을 꺼내서 B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서
찌개 하나를 끓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감자를 있는데 감자를 씻지도 않고 넣을 수도 있고 소금을 물에 씻어버리기도 하고 소금 100g 했다가 감자 1g 넣을 수도 있고 단지 그냥 우리가 요리인데 이 뭐가 들어있는지랑 똑같은 재료도 빼버리고 나서 요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될 확률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근데 우리가 봐서는 딱 이걸 본 순간 이걸 얼마큼 잘라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어쩌겠다, 영향을 준다. 그걸 이미 무수한 경험, 수백만 번 노출을 돼서 그 익숙하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거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지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기는 쉬운데 그 이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과학은 한 번도 안 본 거야. 생소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 뿐이지 실제로는 과학이 제일 쉬워요. 왜?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게 과학인 거지 그걸 무슨 꼭 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가장 쉽게 설명하겠다. 공통성으로 설명하겠다는 과학이라서 실제로 알고 보면 과학이 제일 쉽고 식품이 훨씬 더 어려워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식품에서 사실은 따질 게 안전, 영양, 기호. 그럼 우리가 맛만 따지잖아요. 맛 따짐도 끝이 없는데 안전만 가지고도 안전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데 끝이 없어요. 이 일만 하더라도. 근데 자, 과학이 필요한 이유. 자, 이 식물을 잘 키우고 싶어. 물만 주면 돼? 햇빛만 있으면 돼? 근데 사실 그것만 있어도 거의 해결되는 거예요. 물하고 햇빛만 있어도. 중량이.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지 땅의 지력과 기운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저울과 화분이 발견된 거야. 그럼 저울 위에다 화분을 얹어놓고 키워보니까 물만 줘도 자라. 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NPK, 질소하고 칼륨하고 인산만 있으면 잘한다라고 화학자가 말한 거야. 정말 그 놀라운 발명인 거지. 물론 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작은 미상의 미네랄이 필요하지만 그럼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야 식물을 키우려면 거기다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는 뭐 땅의 기운이 있어갖고 악한 기운이 그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CO2 물 그다음에 질소, 인산, 칼륨 몇 가지 미네랄이 소량으로 들어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과학인데 지금 배우는 과학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렇게 알아야지 이것에 일어나는 세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 굉장히 여기 TCA 해로고 하나하나 따지고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중에서 요거 뭐 하나를 두고 연구를 해. 이 중에 뭐 하나를. 처음 본 사람은 갑자기 차례차례 옛날부터 이거부터 차례차례 발굴하면 좋을 텐데 광합성이 뭐지부터 배우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거에서 이 이상을 알려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죠. 사실 불량식이 넘치는 이유가 구글 때문이라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면 비타민C를 검색해봐요. 0.01초 내에 2천만 건이 나와. 2천만 건을 봤으면 어떡할 건데? 비타민C 그걸 본다고 공부가 돼?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따질러 버리니까 지식이 다 쪼각쪼각 나서 겨루어져서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위키피디아가 정말 위대한 거지. 한 군데 모이니까 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비타민C 하나 읽은 게 낫지 검색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식이 너무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받을 거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 어디 빠져들기 전에 먼저 전체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설탕이 나쁘다 그래. 책을 읽어보면 반드시 나쁘고 증거도 많아. 근데 설탕을 줄이면 해결돼요? 전혀 해결 안 돼. 그 다음에 과당이 설탕 대신에 이제 인간이 인공적으로 설탕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 또 질병이 생겼어. 야 그래 그럼 뭘 먹어야 돼? 그럼 과당 먹어. 과일에 있는 당이잖아. 천연당이잖아. 이건 먹으면 좋아. 그러다 요즘 과당이 독극물이 됐어. 그러다 요즘은 글루텐, 밀가루가 독극물 내고 있고 그다음에 현미가 좋다 그러던데 갑자기 요즘은 소화 안 되는 렉틴, 현미가 독극물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 탄수화물이 독이라고 그랬고. 탄수화물이 독이라고 뭘 먹으라죠? 저탄고지. 지방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지금 꾸준히 책 나와요. 그 책 읽어보면 식물성 이거 올려 먹어야지 동물 먹었다가는 심장마비 저걸 죽는 거라고 이거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책을 하나씩 따라오면 그러면은 적색육은 고기는 괜찮아요? 이군 발암물질이에요. 고기가 공식으로 등록돼 있어요. 탄수화물이 발암물질하고 등록 안 돼 있어요. 지방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레드밋 고기는 발암물질로 돼 있어요. 2분의 2. 근데 콜레스테롤이 그게 나쁘다 그래. 콜레스테롤이 심장마비 원인이고. 근데 지금은 계란 많이 먹으세요라고 나오죠. 상관없다고. 트랜스지방이 그렇게 나쁘다 그래. 독극물처럼 하더니. 그래갖고 이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트랜스지방은 식품 유지 공장에서 만든 거거든요. 경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트랜스지방이 그렇게 나쁘다 그러니까 유지 공장에서 트랜스지방을 제로로 만들어서 거의
실제로는 트랜스 지방은 천연에만 있어요. 버터라든가 이런데 거의 경화유에서는 없어요. 거의.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건강 좋아졌어요? 어떠한 증거에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증거가 없어. 마치 건강이 나쁠 때는 그게 바로 못 줄일 것처럼 보이니까 설탕이 나빠요 그래놓고 지금 당장에 설탕을 줄여보면 좋을 텐데 확 없애버리면 그렇게 힘들다고. 근데 트랜스 지방 확 없애버렸어 완전히.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사실 처음부터 많이 먹질 않았어요. 미국에 비해서 안전한 수준을 먹었고 완전히 없다 그래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지금 식물성 지방 나쁘다고 그렇게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볼 때 빠져들기 전에 전체 구조를 봐라. 그러니까 뭐 식품 불량식 보면은 자 최근에 보면 가공식품 늘었어요. 가공식품이 늘면서 질병과 암이 늘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수명이 늘었어요. 수명이 증가하면 질병과 암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25세밖에 안 됐다고. 그 당시에 뭐 먹었는데? 천연 유기농, 자연산 그런 거만 먹었다고. 지금은 뭐 많이 늘었는데? 첨가물 가공식품 많이 먹었어. 공해 많이 받고 미세먼지 많아. 근데 왜 도로 살아? 전체를 한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건강이 좋아지거나 미세먼지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한번 틀을 보고 나서 세부로 들어가야지 하나하나 따로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늘면서 수명이 늘어서 질병이 늘었다고 말하면 합리적이잖아요. 오히려 더 이게. 근데 가공식품이 늘어서 질병이 늘어서 수명이 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는 일본이고 가공식품 소비가 정비례해서 수명이 늘어난 게 일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전체를 보는 학자가 없어요. 전문가만 있지. 그래서 학문을 갖다 전부 다 세분화시켜서 자연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체가 세포간에.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어떤 학문을 한다 그러면 이 분야만 봐. 그러면 결국 어떤 학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식품이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보다가 공부하다가 여기 박사 되면은 이 부분만 파다 끝나는 거지 뭐. 안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식품 미생물이 따로 있고 뭐 세포 생물학이 따로 있고 의사가 배우는 생물학이 따로 있고 다 따로 배워 따로따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별거 없는데 겉에 가서 여기에서 이것만 맨날 하고 있는 거죠. 각자. 그러니까 중심이 없고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연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분을 본다고. 근데 그걸 재구성해서 똑같이 구조를 만들지 않고 공부를 하면 맨날 헷갈리고 틀려요. 그래서 자체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해서 연결하고 나면 거짓말이 사라져요. 먼 날 키우고 작으면 균형이 안 맞다고. 그러니까 편견이 사라지고 균형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항상 연결해서 균형을 갖추고 봐야 되는 거죠. 들여다보면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나무 가지가 다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똑같은 입의 반복이지 뭐 가지의 반복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포 생물학 하나의 세포를 완전히 공부하고 나면 우리 전체를 이해하는 거다고 그 조금만 보태면 되고 식품 미생물이든 뭐 다 똑같아요. 겉에만 살짝 다르지. 근데 우리는 다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배워. 절대로 나는 그쪽에 접근할 수 없음. 저기는 미지의 세상이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성의 원리인데 물성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논리적인 세계예요. 맛은 기호성이라서 취향이 다르고 복잡하고 근데 맛마저 어느 정도 과학이 설명되는데 물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물성은 굉장히 쉽고 논리적인 거라서 한 번 공부하면 끝인 거라서 맛과 향을 공부하기 전에 물성을 공부하는 게 제일 쉽고 물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지배하는 거라서 어디에다 포함되는 지식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식품을 공부할 때는 꼭 양순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양으로. 많은 것부터. 많은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해보니까 분자식을 읽는 방법을 배워서 분자식을 보고 아 저건 분자가 크다, 작다.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딱 이 정도만 필요해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그 정도만 판단하고 볼 줄 알면 공부가 거의 한 70%는 끝나요. 쉽죠? 자 그러면 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차가 제일 커요? 버스? 기차? 요 기차 타봤어요? 요 기차인지 어떻게 알아? 요 기차가 1인승인지 어떻게 알고? 버스가 이게 그러면 버스가 요것도 버스일 수도 있잖아요. 버스를 이렇게 만들 법 없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승용차는 그죠? 딱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보다 벗어나면 갑자기 주차가 잘 안 돼. 모든 게 불편해. 조금만 더 키우면 좋을 텐데 딱 그 키는 못 벗어나잖아요. 승용차를 한순간 이처럼 만들면 너무 갑자기 차가 길어졌네. 그러니까 절대로 기능에 따라 형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지만 말음직히 이 정도 타면은 몇 명 정도 타겠다. 생명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장난감처럼 만들면은 이게 현장의 제품이 아니라 그러면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구조다 보니까 자연의 모든 물질은 들여다보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은 이유, 그 형태를 갖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형태 보면 애들이 보면서 이건 특이한데? 저 빨라 보이는데? 저 비싸 보이는데? 싸 보이는데? 설명 안 하죠.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보고 말로 설명을 보니까 맨날 볼 때마다 틀리는 거죠. 그리고 뭔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걸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키잖아, 키. 아니 이 차가 있으면 뭐해? 키가 없으면 이게 시동이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고 싶지 않아. 단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게 있으니까 말이야 그 쇳덩어리가 말이야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쏨사같이 달려. 이게 야 최고의 신비야. 이게 최고 가치야. 비타민 숭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본체야 본질은 반영하지 않고 약속이고 호르몬도 대단하지 않고 그냥 약속일 뿐인 거다고. 요건 물리적 실체잖아요. 엔진이 있고 면 버스 엔진 여기다 실을 수 있냐고. 뭐 실을 수도 있겠지만 차 굉장히 이상해지고 안바람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과 전체적 실제적인 물리적인 실체, 물리적인 실체 외에 이런 약속 같은 게 있는 거지 뭐. 이거 키로 돌리면 그것만 돌아가게 한다는 약속 같은 게 있는 거고 실제 얘가 기능을 한 게 아니고 얘가 기능을 하는 거지 뭐. 약속일 뿐이고. 근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물리적인 실체는 안 봐. 그 엔진의 특성은 안 본 다음에 갑자기 약속인 뭐 호르몬 뭐 이런 이상한 거에만 관심이 있는. 자,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 보면 되는데 볼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어디까지예요? 0.1mm 정도까지. 머리카락도 사실 안 보여요. 모여 있어서 있다고 하니까 보니까 하나 떨어뜨려 놓고 봐봐라. 보인가 이게? 머리카락 크기 이하가 되면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달아야 할 세상은 분자의 세계예요. 분자는 1나노메타가 안 돼. 그럼 1나노메타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느낌이 없어. 1나노메타 그러면 그럼 10나노, 1나노 차이가 얼마예요? 크기 차이가? 처음 보신 분. 자, 길이가 이 크기가 몇 배 차이예요? 1나노메타하고 10나노메타하고. 크기가? 크기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크기라고 하는 건 면적이잖아요. 면적이라고 하면 길이가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1이라 그러면 3배가 가면 어쨌든 3배밖에 안 되죠. 실제로는 9배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죠. 그 사람들이 9나노에 10나노 하면 이게 여기가 1000배예요. 3승이 13승이니까 1000, 100만, 10억, 조.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는 이것에 비해서 1조 개가 모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 크기를 무시하고 뭐 1나노라 그러나 10나노라 그러나 안 보이니까 다 개무시. 그러니까 맨날 틀리고 맨날 헷갈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걸 보는 수밖에 없고 이걸 보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다가도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것의 특징을 분자 구조식으로 써놓고 분자 구조식으로부터 그 의미를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분자 구조식을 보고 어떤 건지. 근데 크기를 무시한 게 대표적인 게 뭐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요건 세균, 요건 동물세포, 식물세포. 요 그림이 틀린 점. 틀린 점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크기에 비해서 세균의 크기는 10,000배예요, 10,000배. 10,000배라 그러면 자, 여기가 이걸 기준으로 하면 요걸 크기로 하면은 10,000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를 10배로 하면 1,000배니까 10배보다 작게 요 길이를 쪼개야죠. 5 이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나 되게 세균 크기 그래야지 맞는 거지. 이 정도 작게. 입체적으로 잘 그래 가지고. 평면으로 그랬으니까 느낌이 없지만 10,000배 작게 그려야 되는 거라고. 교과서 실을 때 세균하고 진핵세포하고는 10,000배 차이야.
그래 놓고 야 작게 보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좀 크게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 안 하고 갑자기 식물세포, 동물세포, 세균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 세균하고 효모하고 동급인지 알아? 우리 세포하고.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는 얘가 만 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요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이것이 포함된 거야. 세균의 만 개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우리 세포지 뭐. 그러면 요 안에 바이러스는 또 만 개가 들어간다고. 세포 안에 그럼 100만 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바이러스 하나 그려놓고 세포 하나 세균 하나 그려놓고 진핵세포 하나 그려놔. 그러니까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지. 야, 이 진핵세포하고 세균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물학자들 분류할 때는 식물, 동물, 뭐 원행생 생물, 뭐 세균 이렇게 분류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분류 안 해요. 그냥 원액인 원생, 세균하고 진색만 구별해. 또 하나 굳이 구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고균이라고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보니까 이것하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모든 진핵세포와 진핵세포끼리 차이보다는 세균하고 차이가 훨씬 크고 고균이라고 하는 세균 중에 안 보이는 그 다른 생명체가 차이가 훨씬 심하다고 보는 거지. 생물학자가 봤을 때는 야, 니나 효모나 뭐 그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야. 요것 중에 하나야. 그 중에 구별해 보니까 뭐 식물세포가 좀 다르네. 이 정도 구별하는 거지 실제로는 완벽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같은 것처럼. 왜 다른지가 무슨 성질이 다른 거 아니야. 물리적인 실제 크기가 달라. 크기가 다르면 갑자기 승용차하고 기차하고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짜리 초가집하고 100층짜리 빌딩하고 비교해 놓고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완전히 다른 생명체인데도 우리는 똑같이 작아요 라고 교과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 생물 교과서만 그러냐? 자, 그러면 제대로 안 가르쳐지면 뭐냐면 효소가 수천 종이 돼요. 효소식품이 건강식품 인기 있잖아. 효소가 뭐예요?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이면 자, 그럼 단백질은 뭐예요? 자르거나 붙이거나 옮기거나 5가지, 6가지 있는 거 없어요. 기능은 사실은. 그러면 자르면 다 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맨날 틀리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가 기질이 있으면 효소가 훨씬 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건 고정된 형태예요. 우리 같은 경우 몽키 스패너가 있으면 이걸 조정해가지고 이것도 끓고 저것도 끓고 뭐 얼음도 깨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효소는 요 크기별로 다 강용할 수 있게 달라요. 딱 그 크기밖에 못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망치를 한다고 하면 네모하고 세모하고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만 깨고 크기에 따라서 딱 깨고는 거고 드라이버가 있으면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요 길이에 따라서 달라. 짧고 중간과 긴 거에 따라 작용하고 안 하고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종류는 6종밖에 안 되는데 수천 종이 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마치 가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다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배우는 게 우리는 상당히 잘못된 이미지로 정확하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암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식품에서 보면 유화금 식품에서 유화가 제일 어려워요. 물성 중에서는. 그럼 유화 교과서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야, 물에 기름이 들어있네. 노란 거 기름이라 생각하고 기름에 여기 유화제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래서 얘가 계면을 여기는 요건 기름하고 친한 쪽이니까 기름 속에 박혀 있고 물하고 친한 쪽이니까 물에 박혀 있어.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 이 제품 요 물성을 안정하게 해 주는 거야. 물과 기름을 섞지 못한 걸 섞어 해 주는 거야라고 가르쳐 줘요. 틀린 점.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지방 요거의 길이가 2나노메타예요. 2나노메타.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2, 4, 6, 8나노메타죠. 8나노메타면 이게 투명해. 빛이 470나노메타야. 파장이. 빛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닿지도 않아 얘들은. 그러니까 빛보다 파장이 커야지만이 얘가 하얘진다고. 유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00나노메타 크기예요. 여기가 1000나노가 돼야지. 그러면 아니 지방인데 여기 지방산 하나 뭐 다이그리스라면 지방이 몇 개 들어갔어요 안에? 3개나 들어가겠어요? 4개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유화를 그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 크기가 2나노메타가 2000 보통 한 2000나노메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감싸려면 이 정도는 돼야 감쌀 거잖아요. 이 정도 보이려면 단백질이어야 되는 거지. 유화제는 요걸 확대했을 때요 끝에 단층, 그러니까 요 근체가 2m일 때 2mm잖아 이게.
2m짜리 큰 지방이 있었을 때 그 2mm짜리 그 막이 얘를 유화시킨다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식품에서 말하는 지방산계통의 유화제는 식품을 유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백질이 하고 있는 거지. 치즈는 우유 같은 건 이렇게 굳어 있는 거라고. 단백질이 사실 감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유는 유화제를 안 넣어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그 유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식품에서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유화제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딱 크기만 봐도 야, 저 그림 엉터리네라고 알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를 말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무엇으로 사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갑자기 거창한 답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건 우주 여행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 돼. 식량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량이 남으면 바보잖아. 그 일부람이 날리는 비용이 얼마인데 음식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은 정확하게 따져야 될 거잖아. 진짜 생존에 필요한 1년치 가야 되고 1년치 가야 양을 최저가에 보내려면 그 사람은 산소, 물, 식량, 제거장치, 기압을 말하는 거지. 여기도 식량에서 그냥 뭐 안 따져요. 근데 인간은 되게 따지지만 우주인이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집에서 먹던 음식이지 뭐 기능성 음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뭐죠? 개밥. 이거 먹으면 개가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아. 이건 뭐가 들었는데? 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합성 비타민, 합성 미네랄 같은 거 없는 거지 사실은. 다 그런 거고. 평생 이거만 먹고도 건강하게 산다고요. 영양학이 사실은 영양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밝힌 거고. 사람들은 마치 뭘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싶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진짜로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자, 가장 필요한 영양분 골라가지고 처방해서 먹고 있으면 탈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 말고도 더 즐겁게 행복하게 다르게 먹고 다양하게 먹으면서도 그걸 위한 공부는 건데 갑자기 뭐 대단한 것처럼. 아까 옛날에는 땅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땅도 아예 없이 수경재보다 안 해. 야, 물도 뿌려주면 그만이에요. 물에다 영양분 넣어가지고 가끔 뿌려주면 햇빛도 빛만 있으면 되니까 인공조명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근데 인공조명을 하기에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고 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땅에다 그냥 씨앗 뿌리는 게 비용이 이것에 100분을 남는 거지. 그러니까 저 땅 넓은 데 가서 그냥 화전민이 제일 좋은 거야. 그냥 노력 일 안 하고 그냥 불 질러가지고 그 거름을 이용해서 씨만 쫙 뿌려놓고 가서 몇 개월 뒤에 와서 씨앗만 쑥 훑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막대한 자원을 집어넣어서 비용을 집어넣어서 식량을 면적당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게 현대인 거죠. 자, 좀 길었죠? 서론이 너무. 근데 실제로 만약 과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까 같이 실제로는 영양분으로 봤을 때 사료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한테 식품 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원자가 뭐죠? 원자. 그럼 분자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수소. 분자는 물이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건 뭘까요? 분자되는 거. 가장 많이 섭취해야 될 분자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 귀찮아. 신이 갑자기 네 몸에서 한 가지 분자는 네가 원하는 만큼 영원히 공급해 줄게. 어떤 분자를 택할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은 분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어야 식품 관심 있다고 말아야 될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항상 대충 생각한다고. 그럼 과학적인 내용은 한 번 알고 나면 끝이고 영원히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딱 한 번 알면 좋지 뭐. 자, 우리 몸에서 물이 70%다 그래도 사실은 태어날 때는 90%까지 돼요. 이와일 때는. 막 태어날 때 좀 줄어. 50%가 되면 죽는 거야. 비만해지면 뭐겠어요? 지방이 늘고 나머지 비율이 줄겠죠. 그러면 동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하고 물은 항상 있어야 돼 무조건. 물은 있어야 되고 얼마큼 있어야 되죠? 본인의 몸에 있는 물 무게가 얼마예요? 네. 무게가 얼마예요? 물 무게가 50kg. 왜 50kg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그 중에서 20kg만 빠져도 30kg만 있어도 얼마나 몸이 가벼워. 디스크도 안 걸리고 따라다닐 건데. 그럼 자, 그러면 10kg면 더 좋을 텐데 40kg 빠지니까 반이잖아. 무게가 반. 와, 이거 뭐
자, 꼭 50kg가 심심해서 남아서 싸서 50kg나 필요한 이유. 몸은 피는 5리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 실제로는. 하여간 물이 62kg고 지방은 단백질이 16%가 필요해요. 지금 8%가 되면 사람이 죽어요. 이하가 되면은. 탄수화물은 1%가 쌓였는데 사실 1%가 작고 빵이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로가 돼도. 지방은 원래 필요한 양은 2에서 3%인데 우리가 먹어도 잘 먹으니까 지방이 늘어서 이렇게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물은 H2O, 요거 개수비예요, 개수로. 물이 수소가 굉장히 가벼워. 이거 16분의 가벼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게로는 2대1 비율인데 중량으로 보면 산소가 훨씬 더 중량이 많이 차지하고 수소는 작게 하죠. 무게로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하면 개수비로 따질 거냐, 무게비로 따질 거냐 하는데 어떤 책은 중량비로 따진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개수로 하는 게 있고 개수로 하면 무조건 수소, 무게로 하면 무조건 물 때문에 산소. 실제로 우리 몸의 중심은 탄소예요, 탄소. 생명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로 된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수화물, 지방은 탄화수소, 산소가 작기 때문에 탄화수소를 지방이라 그러고 탄수화물을 갖다가 탄수화물이라 그런 거죠. 뭐. 물이 들어있죠. 탄수화물이잖아요. 단백질은 특징이 질소가 들어있다. 그럼 완벽하게 이건 뭐죠? CH5로 되어 있는 단백질 때문에 질소가 있는. 그러면 우리 몸의 성분은 원자로 따지면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네 가지만 하면 끝인 거고 분자로 따지면 이건 글루탐산, 요것은 요것은 포도당, 요것은 스테아르산이나 올레산, H2O 똑같은 거라서 뭐. 네 가지만 알면 끝이에요. 얼마나 좋아. 과학은 끝이 있고 쉬워. 네 가지만 하면 되니까. 안 믿죠? 현아 씨 안 믿고 있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분자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알면 우리 몸이 60%를 안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우리 몸에 사실은 60%란 말이 들었는데 자기 몸무게 40kg 한 것도 50kg 한 것도 아무 생각 안 해보고 그 중에서 2%만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2%가 부족하면 타는 갈증. 그러니까 1리터만 물을 채우면 목을 딱 마시면 갈증이 쫙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49kg가 있어도 1리터가 빠져나가고 모자라지면 심한 갈증을 느껴서 갈증 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서 갖고 있는 거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도당. 어려워 보이시죠 이게. 근데 이 분자를 온전히 잘 그리고 이 분자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공부는 끝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글루탐산이든 글루코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지방은 너무 쉬워.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지방부터 다룹니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을 중심으로 제일 많으니까 물에서 멀면 물이 안 녹아요. 멀어질수록 커지니까 멀어져서. 이쪽은 물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지방이고 원래 탄수화물, 당은 물이 굉장히 잘 녹는데 커져서 안 녹는 게 탄수화물인 거고 그 중간에 유화제로 역할하는 게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물. 나머지 건 다 크기로 비교를 해보면 하나하나 다 정체가 드러나요, 실제로는. 그래서 좀 이따가 오늘 알아볼 것은 네 가지 성분이죠.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전체적인 개요, 특징, 의미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